너희들은 나만큼 노력해봤어 라는 제목의 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스포츠 스타들의 미친 훈련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참고한 글인데, 그런데 그때는 한 4, 5만 회 정도의 조회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까맣게 잊고 살았죠. 그런데 이번에 하루 공부 365를 만들면서 영상을 다시 보니까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었더라고요.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메이웨더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나만큼 노력해봤어? 누구도 나를 위해 그들의 글러브를 내려놓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위해 거리에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수마일을 뛰고 또 뛰어주지 않는다. 누구도 출혈을, 부서진 갈비뼈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해왔다. 내가 사는 동안 나는 더 베스트 에버로 기억될 것이다. 미디어 앞에서는 언제나 천진하고 명랑하게 보이는 나일 테지만 나는 매일매일 해가 뜨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지독한 노력을 하고 있어. 뭔가 뿌듯함?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왔구나, 이렇게나 영상을 많이 올렸구나, 그리고 이 영상을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봐줬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좀 뭉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일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최고의 자리에는 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메이웨더조차 나는 매일 해가 뜨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노력하고 있어. 내 노력만큼은 진짜야. 그것만은 인정해줘. 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고가 되고 싶은가? 그럼 한번 자문해보자. 나는 메이웨더만큼 노력해봤을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여기 하루공부 365에도 그 글이 남아있거든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 제 공간은 없어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이들 공간만 있으면 돼요. 정희숙 대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내가 힐링할 공간이 있어야 하며 혼자 독점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행복한 집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리 컨설턴트세요. 이제 생활용품이나 의류,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각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정리를 돕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그 사명감이 남다르다는 거를 저는 이제 직접 뵈면서 느꼈었어요. 어떤 고객이 한쪽 눈 시력을 잃은 분이셨대요. 그분 이제 집을 정리해 드리는데 하루는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참 가슴 아픈 게 그 정리를 이제 끝났어요. 정리가 끝났는데 아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표님, 저 눈이 한쪽이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요? 제가 눈이 한쪽이 이제 안 보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앞으로 아이들 옷을 잘 찾게 하기 위해서 저 이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냈대요. 내 자신한테.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요. 이게 뭐야? 이게 돈이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물건을 사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받아들였대요. 이제는 정리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구에게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의 그런 절실한 마음을 저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을 했었어야 될까. 이거는 청소업체에서도 해줄 수 없는 거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해줄 수 없는 거고 누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거 내가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는 정말 오늘이 되게 절실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정희숙 대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거는 내가 현장에 꼭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이거를 본인이 듣지 않으면 누가 들어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항상 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항상 그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늘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아있는 게 바로 하루공부 36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분 중 한 분이 이 달력에도 실렸는데 1년 동안
136대의 차를 파신 분이에요. 영업직이신데 41억 원어치의 차를 1년 동안 판 거예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본인의 삶에서 그려보면서 영업직이라는 게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1년 동안 한 대도 못 팔 것을 가정하고 가족 생활비를 마련을 다 해두고 자동차 판매직에 도전을 한 거였어요. 1년 동안 한 대도 못 팔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활비를 마련을 했어요. 사실 1년 동안 모을 자금을 모으려면 진짜 최대한 덜 쓰고 공장 일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임시계약직 뭐 이런 것들 일들을 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돈은 이렇게 주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도 안 쓰고 그렇게 매달 현금을 모아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일하는 시간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독서하고 글쓰기 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조지라드가 쓴 최고의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그 조지라드라는 분이 자동차 판매 기네스북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차를 인도를 했었을 때 꼭 편지를 써서 준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가 손글씨로 써서 고객님들께 드리면 좋겠다 해서 글씨를 제가 잘 쓰진 못해서 아내가 대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편지를 써줘요. 그것들을 고객님께 이제 전달해드리고 또 고객님께서 차 받으시고 한 100일 정도 있다가 작게라도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1년 동안 몇 명하고 만나고 몇 명하고 통화를 했는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1361명하고 만나고 2296명하고 통화를 했더라고요. 꾸준히 그렇게 고객님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게 기분 좋은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사는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체인지 그라운드를 시청하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또 이거를 글로 압축해서 이렇게 달력형으로 나왔습니다. 글을 보시다가 이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각 페이지마다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게 QR코드가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영상을 찾아서 보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한 이야기들 위주로 365개를 선별해서 1일 1글 할 수 있는 달력입니다. 지난 5년의 세월을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하면서 그 중에 이제 365개의 영상들을 엄선해서 추렸어요. 어느 한편으로 주제가 치우치지 않게 또 지루하지 않게 골고루 정성스럽게 배열을 했습니다. 하루공부 365를 보시고 많은 리뷰 부탁드립니다.